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이 두 용어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불안하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2040년, 빠르면 35년, 더 빠르면 25년, 앞으로 5년 후에요? 아니면 45년 그 사이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빨리 준비하라, 겁도 주지만은 지금부터 많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그 AI, 인공지능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여러 기능 중에 이 창의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바로 이 창의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의력. 결과적으로 인공지능도 창의력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도 이 창의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력을 오늘 좀 같이 고민하기로 합니다. 창의력. 그러니까 이 창의력의 비밀이 뭔가, 어떻게 창의력을 더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무중생유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 무중생유. 참 그럴까요, 과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겠죠. 하신 게 맞아요. 없는 것에서 태초에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실제로는 무중생유보다도 유중생유 쪽이 가깝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본래 있던 것에서 있는 것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연결과 융합입니다. 연결, 여기 있는 것, 저기 있는 것,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물을, 기술을 사람과 연결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잖아요. 연결해서 융합해서 또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이것이 유중생유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기원, 참 이 골치 아프죠? 빅뱅 이론, 빅뱅.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폭발, 아주 엄청난 에너지에 뭔가 작은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것이 약 130억 년, 또 아니면 135억 년 전에 빵 하고 터져서 빅뱅 해서 우주가 팽창돼서 오늘날 우주가 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책을 집필했던, 여러분 보셨죠? 코스모스, 칼 세이건.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떻게 물질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에서 갑자기 우주에서 갑자기 뭔가 물질이 팡 생겨나겠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음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물질로 확 나온다. 칼 세이건이 고민했던 코스모스라는 책에서의 고민 내용이죠. 저는요, 무중생유도 물론 맞아요. 없는 데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수도 있죠. 찾아와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있던 것, 이미 지난 것,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헤아려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는 것은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라면. 이 중국 사람이 라면을 제일 많이 먹는데요, 전 세계에서. 왜?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은 6위랍니다, 6위. 그런데 개인별로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랍니다. 1년 소비량이 73개? 더 먹을 수도 있어. 이것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제 낮에 라면 먹으셨죠? 라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본래 중국에서 나왔죠, 라면이. 본래 지금하고 맛은 다르지만은 중국의 라임은 란저우 지역이죠. 란저우 지역의 남면이라고 해서 남면. 이 중국말로 라미엔입니다. 라미엔. 남이라고 이름이 거의 같죠. 라미엔. 남면,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1870년대에 개항을 했잖아요, 개항. 항구를 개항하니까 중국 상인들이 이 남면을 들고 가서 먹었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라면을 중화 요리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도 모모후쿠.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선술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주인이 밀가루를 이게 묻힌 옷 입힌 그런 어묵을 기름에 튀기더라는 거예요. 기름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밀가루가 기름에 튀기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마르면은 이 오래 보관이 되겠다는 생각이 얼핏 떠오르더랍니다. 이 관찰입니다. 관찰. 세밀한 관찰. 남들은 다 어묵 먹고 가고 아무 생각 없는데 누군가가 세밀한 관찰. 저것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를 관찰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야, 저기다. 답을 찾았다. 뭔가 나오겠다 해서 최초의 라면이 구상된 겁니다. 국수를 튀겨서 말려서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게 하는 이 라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니신 식품이죠. 그래서 1958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것이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치킨 라면 해가지고 이 안도 모모후쿠라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뭔가 절실할 때, 뭔가 간절할 때, 뭔가 갈급할 때, 절박할 때, 그리고 세밀한 그 관찰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력의 중요한 비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탁소 가면 드라이 클리닝은 뭐 기본이죠. 그런데 이 드라이 클리닝도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될 때. 그게 한 19세기쯤 됐을 거예요. 어느 염색 공장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한 직원이 이 등유가 든 불을 갖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난리 났죠. 주변에 그냥 옷들이 그냥 엉망되고, 딴 직원들이 막 왜 그러냐고 비난하고 할 때, 공장장 장 바티스트 졸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지 않았어요. 딴 사람들은 그냥 어지러운 것만 봤는데 이 사람만큼은 세밀한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기름이 묻었던 그 옷에는 때가 이렇게 맑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야, 물로 지워지지 않는 이 때가 기름이 묻으니까 때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새로운 세탁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어때요? 있는 것을 만들어냈죠. 에디슨 발명왕이죠. 우리가 에디슨 생각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백열전구. 지금은 없어지고 거의 없어졌죠. 그런데 이 백열전구가 그 당시에요, 에디슨에 의해서 처음 발명된 건 아닙니다, 본래. 그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 윌리엄 소여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부터 해서 미국 불을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비슷한 종류의 백열전구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못 가요. 그 안에 있는 그 필라멘트 때문에 오래 못 가고 또 굉장히 비쌉니다. 이 상업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정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때 에디슨이 1879년 12월 3일 날 놀라운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을 자기가 개발한 그 필라멘트를 넣어가지고 딱 불을 밝혔는데 사람들은 10시간 이상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10시간. 그런데 무려 40시간을 지속해서 이 불을 밝혔어요. 그것이 사실 백열전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에디슨이 그가 말했는 것처럼 1000번 이상 실험을 해서 결국 만들어냈지만 그가 말했는 것처럼 전혀 없었던 것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낸 거죠. 유중생유라는 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정환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손자병법 제5병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5병세편에 기정환상생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정이란
그 기본이 있어. 정의라고 하는 기본.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기책, 기법, 이것이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돌아갈 때 상생, 새로운 것으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정환 상생인데, 환을 빼버리면 기정상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정상생. 어때요? 본래 있던 정에서 출발합니다. 정이 없다면 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이 있어야지 기가 부딪히면서 나옵니다. 유중생유죠. 기정상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꿈알이라는 거예요. 꿈알.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꿈알. 이렇게 생겼어. 꿈알. 이것이 꿈을 넣는 알입니다. 꿈을 적어서 안에 넣고 늘 보고 만지는 거죠. 지금 뭐 대한민국 군대는 많이 갖고 있고요. 군대 거의 많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보육원, 또 청년들, 뭐 양로원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러시아, 중동, 몽골, 또 한 25개 나라에서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꿈을 적어서 안에 넣어서 늘 보고 만지면서 잊지 않고 늘 꿈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미라클 꿈알이라 부릅니다. 인성도 좋아지고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살도 예방되고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어요. 그럼 미래를 열 수 있어요. 이 꿈알을 가지고. 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렇죠? 오뚜기죠. 오뚜기.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만들어낼 때는 실제로 무중생유가 아니라 유중생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정환상생의 개념이죠. 보십시오. 이게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그러면 전 달걀에서 착안해서 달걀, 그리고 오뚜기에서 착안했고, 달걀과 오뚜기가 결합해서 결국은 이 꿈알이라는 새로운 꿈의 도구가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고, 또 많은 사람이 또 희망과 또 미래를 가꾸고 있습니다. 기정환상생 기억하십시오.